다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데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집콕을 했었는데 주말에 사실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외식하고 이러는 또 재미가 있는데 저도 삼시세끼 다 해먹이느라 아주 좀 사실 힘이 들어요. 저희 와이프분께서는 그러시거든요. 주말에는 시켜 먹는 거다 당연히. 저도 그게 더 맛있는 것 같고. 또 음식 얘기하니까 좀 배가 고파지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저도 아침 안 먹고 와서. 소리가 나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변호사님으로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녹화하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직접 이 김밥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음식 가져오신 분은 처음인데 아, 예. 역시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님은 다르시네요. 네. 이거 보니까 왠지 저희 할머니가 써주셨던 그 김밥이 생각나네요. 엄마들은 일부러 뭐 안에 많이 넣으려고 엄청 커지잖아요, 김밥이. 옆구리가 네. 네.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라 저희 본격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먹방 쇼. 짚을 수 있는 걸로 집었어요. 참치맛이 나네. 맛있어요. 맛있네요. 근데 보시면 김밥의 김이 완도에서 직접 따온 것 같아요. 양식김인데? 진짜 맛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이제 배도 좀 부르고 슬슬 라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시죠.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오늘 뭐 주제는 음식? 이거와 관련된 제안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만큼은 꼭 표시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년째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데 왜 통과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2019년 3월 14일부터 사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올려주신 분 글처럼 이 GMO 표시에 관한 것만 쏙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소비자 단체나 또 많은 시민들이 이런 GMO 식품의 경우에는 좀 소비자의 건강 또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떤 원료가 사용됐는지 우리 식품 회사들이 밝혀라 라는 취지에서 GMO 완전 표시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이런 편향된 잘못된 인식을 줘서 유전자가 들어간 식품은 나쁜 제품, 뭐 유전자 변형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품 좋은 제품 이렇게 또 오인 혼돈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GMO가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또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내가 구매하는 제품 또 내가 섭취하는 식품이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알아야 하고요. 또 당연히 그걸 만든 업체들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완전 표시제는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 저희 아이도 다니던 어린이집 급식을 먹고 똑같은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지금도 뭐 많은 국민들이 노여워하고 계신데 이게 심한 아이는 투석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언론 기사 통해서 얼핏 듣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건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질병인데 이게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 때문에 원인이 돼서 이제 발생한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식중독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식중독 사건이 그 해마다 1년에도 수천 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한 반 정도 가까이가 원인 불명이거든요. 지금 이번 사건도 이미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거기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지가 않아서 사실 지금 굉장히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제보해 주신 분 한번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6년 전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지금에서 반복돼서 또 안산 유치원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얼굴 공개는 뭐 어렵다고 하시네요. 아직 그 문제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고 계셔가지고 공개되는 건 곤란하다고 하시지만 특공대를 만나는 건 괜찮다고 하셨어요. 신변은 저희가 보호해 드려야 되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들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안심하고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특공대 한번 출동해 볼까요? 네, 네. 가시죠. 다녀오시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너를 데리러 갈게 차를 가지고 갈게 날도 아주 좋은걸 라라라라 라디오에선 좋아하는 노래 네. 변호사님들 맞으시죠? 네네. 식중독 관련해서 의뢰 주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뭐 피해를 입으셨던 거예요? 저희 애가 지금 10살인데 저희 애가 4살쯤 이제 동네에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새빨간 피가 섞여 설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 들으니까 영유아 같은 경우는 복막 투석을 하거든요. 배를 찢어서 거기 관을 삽입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울었어요. 길 가다가 놀고 자다가 놀고. 6년 전만 해도 잘 몰랐던 병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치사율이 10%도 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맘카페에 올렸죠. 글을 모르니까 혹시 이런 병명을 가진 아이가 있었느냐. 근데 쪽지가 왔어요, 저한테. 혹시 땡땡 어린이집 엄마 아니세요? 근데 그 같은 어린이집 아이 엄마가 온 거예요. 그 제 글을 보고 같이 아픈 시기 증상이 다 같은 거예요. 병명까지. 그럼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가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식자재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그게 잠복기가 길어가지고 그때 먹은 급식 보관 기간이 지나서 그때 먹은 급식으로는 조사를 못했고요. 어린이집이 처벌이나 이런 걸 받은 내용은 알고 계세요? 처벌은 일단 급식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왔으면 그냥 폐쇄까지도 가능한데 처벌은 그 보건소에 애들이 아프면 그 고지를 해야 된대요. 몇 명이 몇 날 며칠에 무슨 증세가 있었다. 그 고지 위반에 대한 벌금은 130, 120 그 정도 받았다고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사과도 못 받으신 거고요. 못 받았죠. 사과를 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안 하죠. 네, 저기 지금 저 어린이집이거든요. 저기. 예. 육 년 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죠? 네,
같은 분이 국공립으로 바뀌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바로 뒤가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면서 거의 매일 지나다니죠. 매일 다니면서 보시는데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겠어요? 아직도 분하고 억울하죠.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처랑 우리 엄마들은 몇 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는데 저렇게 버젓이 같은 곳에서 이렇게 국공립으로 바뀌어서 잘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죠.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가축의 분뇨나 또는 내장에서 오염된 육류, 특히 소고기라든가 또는 오염된 물 등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여기에서 이 오염된 그런 분비물 안에 있는 그 장출혈성 대장균이 설사라든지 복통, 고열 등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장출혈성 대장균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체내에 영향을 미치며 빈혈이 온다든지 또 신장에 손상을 줘서 신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구적인 신장 손상이 오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신기능 이상이 왔는데 그때 받은 투석을 결국 여생 동안 평생 받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살벌하죠. 살벌해요. 왜냐면 우리 애도 유치원 전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쪽으로. 만약에 저희 애가 그랬다 그러면 정말 힘든 일이 큰일 나죠. 진짜. 여기를 뜨려고요. 동네 이사 결정했거든요. 단 하나 이 유치원 때문에. 바로 이 학기 견디기도 힘들고요. 주변에서 받아주는 유치원도 없고. 이런 일 또 없어야죠. 그래서 아침 저녁 간 다음에 지금 계속 다니고 하기는 했는데 오전에도 다녀왔었거든요. 저희 유치원으로 이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에게 용서를 먼저 빕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죄송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말 말고 원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만 말해주시면 돼요. 무리한 거 아니잖아요. 보시면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다양의 어떤 책임을, 여기에는 책임의 내용까지는 유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인 생각대로 있는 그대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었어요? 유치원에서 근무했어요. 유치원에서 근무하셨죠? 그럼 그곳은 보존식 보관 제대로 안 하시나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안 하게 된 건가요? 여지껏 유치원은 간식에 관하여 보존을 한 번도 한 게 없다는 거고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5살 부모님께서 사진을 보여드렸다고 했어요. 그 사진 받으신 선생님은 누구세요? 선생님,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린 거는요, 우리 조카가 이렇게 아픈데 혹시 다른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아플까봐 빨리 나가달라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애들 저기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애만 소중해서 그렇게 내려간 거 아니에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가슴에서 불이 나. 진짜. 내가 배를 뿌리는 줄 알고 애를 들여왔습니다. 그럼 폐기를 했던 거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나오셔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퇴원을 한 게 다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후유증으로 갖고 있는 게 복통, 빈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병에 대한 트라우마? 자다가 싫어하지 마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울고, 영양사 1명에서 5명의 유치원을 관장을 한대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 이하의 작은 규모는 아예 관리를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인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자도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요식업 하는 곳과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게 시급한 것 같아요. 저희 원에서는 그날 점심에 나오는 반찬 중 한 가지 정도를 되도록 아이들이랑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오이 깍두기예요. 그래서 오이 깍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더 주세요. 이 아이들은 교사가 먹는 걸 보고 그 모방에 의해서 먹는 걸 배우는 아이들이거든요. 교사도 같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한테 더 맛있는 음식이라는 걸 더 인지시킬 수 있으니까 같이 먹어요. 이게 오늘 보존식이에요. 오늘 아까 식사 나온 거에 이렇게 하나하나 뚜껑 닫아서 보존을 하거든요. 보관식을 이렇게 매일 보관하는 그럼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정해진 거라 보관식은 꼭 일주일 단위로 꼭 매일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럼 남은 잔반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날 다 폐기 처분해요. 급식에 대한 정확한 지침들 있잖아요. 지침 정보 이런 거를 얻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찾아 헤맸던 기억도 있고, 모니터링하면서 그 지침에 있는 거 참고하고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런 대형 급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린이집 기간을 다수의 사람이 먹을 때는 그런 유통기한을 지켜서 해라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따른 식품을 만드는 가공하는 업체, 위생업체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장 관찰자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느 공장에서 나온 것도 확인할 수가 없고 유통기한도 확인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로 실제적인 현장 안에서 어떻게 음식을 다루는지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재정을 많이 갖고도 이 아이들에게 줄 거를 안 주면 저희가 나쁜 겁니다. 하지만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장된 우리는 각
선생님들을 교육시키고 사실은 관리 잘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체 급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 뭐 영유아 가정에서 발생해서 그게 이제 전파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발생한 게 100명 이상의 원아들이 발생하고 그 직원들까지 발생한 걸로 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도 같이 먹은 음식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추측인데 말 그대로 지금은 원인이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로서 소송을 해보면 인과관계 그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 사실은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가 되면 그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영업자에게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 법이 아직까지 적용돼서 소비자가 배상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요. 저 법에는 뭐 50명 이상인 경우에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지만 뭐 영유아 보육법에는 뭐 주변에 있는 그 유치원들이랑 같이 5개 유치원 중에 1명만 뭐 고용하면 돼. 우린 이거 따를 거야 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식약처에서 왜 이 법을 지키지 않았어 하고 또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빨리 하나의 법을 우선시하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일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아무래도 좀 엄격하게 음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서 식재료를 사서 구입하는 그런 지원되는 그 비용, 지원금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우리가 내는 돈도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의 이 급식비를 좀 더 단가를 높이면 그 돈이 제대로 그 식재료에 사용되고 관리하는 데 쓰도록 이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단가를 좀 더 높일 필요도 있다는 데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탓할 게 아니네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원료를 사용하는지 또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이 되는 원료 뭐 밖에서 뭘 먹고 와서 막 두드러기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는 어린이집의 그 위생관리 정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현행 식품위생법이 어린이집, 유치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건강상 위해를 입었을 때 그 처벌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처벌이 되도록 했고 세 번째로는 이 원인 규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리한 법안대로 국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태민 변호사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먹구름이 좀 몰려오는 것 같아요. 비 올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들어가시죠. Everybody say you. Shake it, shake it.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화음 넣고 있는 거 아니죠? 원래 얘 목소리 자체가 음색이 화음이 들어가요.